안녕하세요. 로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뉴스가 난 내용 중에 서부지법에서 폭도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죠. 징역 1년 6월, 1년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이제 그 청문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특검을 실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날입니다. 사실은 우리 법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어떤 정치적 보복에 기반한 사법개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계속 글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법조에서 오랫동안 거의 20년을 일을 해왔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받을 때, 제가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법원을 공격하거나 가격하거나 또는 그것을 비판을 넘어서 그 판결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법치국가 원리가 확립될 수 없고, 법치국가 원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법정에 가서 판사들이 법대에 있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저보다 기수가 낮은 판사들도 요즘은 많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법정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 법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하겠다라는 저의 표현인 것이고, 그것이 내가 어떤 특정 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법정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판사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이 부당했을 때, 또는 성명의 내용이 부당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그리고 판사가 잘못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것이 법리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변론의 과정인 것이고, 어떤 결과를 받았을 때에 대한 그 불복, 이것은 항소제도나, 그렇죠? 우리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그 불복, 법적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판단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부지법에 있는 그 폭도들, 그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과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마치 사법개혁을 빙자해서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소환하고 그 사법개혁을 하겠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100명으로 늘리고 법대는 밑으로 낮추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오로지 정치적 보복에 기반한 사법개혁의 빙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민주당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저는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그 헌법의 중요성, 그 다음에 각종의 우리 법률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적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규범력,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사회와 우리 국가와 사회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치인이 동의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 그 보복을 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헌법적 자유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가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법의 지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치국가로서는
이것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왜 법대가 높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가면은 판사들은 저 위에 앉아 있고 변호사들과 검사는 밑에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저 사람들이 높아가지고 저 사람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죠. 우리가 법치국가의 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권력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법부를 흔들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국가는 건전한 국가라고 볼 수가 없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통째로 오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지배를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법의 규범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 법의 제도 내에서 행동할 수 있고 그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뢰를 갖게 되고요. 그러한 신뢰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지만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왜 이것이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명, 주권자의 의사든 국민들의 어떤 의사의 표명들이 그것이 결국은 법적 규범력으로 발생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고 그 입법을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행하는 과정의 모든 내용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나요? 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법의 규범력 때문에 이런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그 규범력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와 사회가 국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구속력을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법이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는 순간 그 법은 신뢰를 잃기 시작하고 그렇게 신뢰를 잃게 되면 규범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이 형식적 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국가와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정당 내 민주주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고, 이것은 이번에 국힘에서 이루어졌던 단일화 과정,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비민주적 사태와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죠. 그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불과한 것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런 일들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판결이 나에게 유리할 때에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판결이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는 이걸 빙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법 권력을 행사하고 그 입법 권력의 행사를 정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남용을 함으로써 엉터리 사법개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수사권 조정이 마찬가지죠.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는 자신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빼겠다라고 하는 검찰개혁을 논하고 그 검찰개혁을 빙자해가지고 각종의 제도들을 본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죠. 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앴습니까? 고발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죠? 대부분 정치인들입니다. 우리가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는 걸 고소라고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대부분 고발로 이루어집니다. 또 약자에게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가 약자는 장애를 입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소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제3자가 그것을 보고 고발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인이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의신청권을 없애버린 거죠. 그 이의신청권을 없앤 이유는 오로지 뭐 때문입니까?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때에는 검찰의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장을 하죠. 이것이 바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복의 관점으로 사법개혁을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바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약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도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이 이루어졌을 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음으로써 결국 그 불복수단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비판하는 겁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정치인은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그러나 민주당과 이주명 후보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이익과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등한시하는 정치 세력은 오래 존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재판이나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뭐 사법부에 대한 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불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냐, 국민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검찰권의 행사 제한, 그 다음에 법원의 부당한 판결이나 잘못된 판결을 지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개혁의 문제가 개혁의 필요성이 정치적 목적과 어떤 보복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제대로 된 컨센서스, 다시 얘기하면 어떤 규범에 대한 토론과 어떤 것이 타당할 것인가, 어떤 것이 국민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혁을 빙자한 제도 개혁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요즘 지금 대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무엇인가? 정말 진짜 정책을 누가 얘기하고 누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유권자나 국민들은 현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현명을 하고 그 국민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정치 잘못한 거죠. 사실은 계엄을 한 것도 다 정치 잘못한 것이고 이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다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현명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가가 변하고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점점 과거보다 후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법을 처음 공부했을 때보다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대한민국에서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비상식을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